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이제 개강일이네요. 네. 그 시험 보시느라고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. 오늘이 이제 국가직 D 플러스 3이자 지방직 D 마이너스 46일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이제 모의고사 이렇게 개강을 하고 그 수업 공지는 보셨겠지만 이렇게 그 문제 풀이 시간을 드리고요. 네. 그런 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2회씩 네, 매일 이렇게 풀고 7주간 진행될 예정이에요. 7주간. 네. 그렇게 수업 진행하겠습니다. 어, 토요일 날 시험을 보셨는데 뭐 어떠셨어요? 눈빛으로는 전혀 모르겠는데. 그죠? 네. 그 한국사 시험이 최근에 굉장히가 아니라 네. 한국사 시험이 최근에 굉장히 좀 평이하게 출제가 돼서 또 쉽게 나오려나 했는데 그 제가 얘기 드렸지만 시험 문제가 쉽게 나왔던 거는 좀 그동안의 상황이 좀 예외적인 것이었다라고 얘기 드렸죠. 그렇죠? 그러니까 현행 한국사 시험 가운데 제일 까다로운 시험이 공무원 시험이에요. 그동안에 좀 쉽게 나왔던 거지 그게 예외적인 상황이고 일반적으로는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살펴보면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세 문제 있거든요. 일단 먼저 첫 번째 8번 문제가 발해 문제였는데 사실 이 문제는 50% 확률로 이제 둘 중에 선택지를 선택하는 방법 외에는 사실은 뭐 방법이 크게 있지는 않았어요. 네. 왜냐면 우리가 발의 수도 이정 부분을 별도 주제로 받고 그다음에 공주님의 무덤 부분 그것도 이제 따로 봤는데 두 개를 결합해서 본 적이 없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수험 범위 외였어요. 이렇게 시험이 출제된 사례도 없었고. 조금 아쉬웠던 것은 올해 경관부 시험에서 그 유적지 위치를 준 다음에 말장난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조금 더 경각심을 가지고 아직 안 나왔지만 그 부분까지 좀 파서 대비를 해뒀으면 좀 어땠을까라고 주말에 좀 자책을 했습니다. 네, 네 주말에 좀 자책을. 근데 워낙 좀 예외적인 상황이었어요. 근데 정답률이 보니까 지금 뭐 디귿번 선지였던 상경성, 네 그거는 너무 확실한 선지니까 3, 4번 중에 골라야 되는데 2번 고르신 분도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 2번 고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좀 약간은 반성을 해야 된다. 네, 그런 부분들은 3, 4번 중에 이렇게 좀 골랐어야 되는.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정답률이 요거는 30%대였고 50%대가 두 개가 있었어요. 결국에 이 세 문제가 가장 결정적이었는데 17번 문제. 네, 근현대사 국대회의인데 저는 사실 17년도에 출제가 한번 된 사료인 줄 알았어요. 비슷해서. 근데 사실은 출제된 사료가 아니더라고요. 뉘앙스가 비슷한 거지. 출제가 어디 했냐면 우리 최종병기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. 완벽하게. 네,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 올려놨는데 그게 사실은 고등교과서에 추가된 사료 가운데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딱 했던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그게 정답률이 50%대로 낮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19번 문제였는데 그건 다 맞추셨죠. 그죠? 19번 문제. 어떤 내용이냐면 청일 간의 무역 점유율 문제였어요. 그래서 우리가 계양기 경제 쪽을 볼 때 1단계 일본이 이제 거리 중역 단계에서 90% 정도 독점을 하다가 청일 간의 대립이 이렇게 붙는 모습을 보인다. 항상 그래프를 봤잖아요. 그렇죠? 근데 그게 출제가 되죠. 근데 보니까 그 틀린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. 잘 몰랐다는 분도 있고 우리는 없죠. 네, 우리는 없는데 외부에 그러니까 정답률이 50%가 나오죠. 근데 이 선지 같은 경우에 제가 최근 기출만 보면 뭐 뭔가 마음은 되게 공부 양이 주니까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쉽게 나올 때 드러나지 않는 거지 난이도를 조금만 높이면 지금 같은 시험에서 바로 드러나거든요. 바로 그게 출제가 뭐 기출 된 거잖아요 하는데 기출이 언제 된지 아세요? 그게 08년도예요. 2008년도에 10년이 넘은 기출이에요. 선지 딱 하나 나왔어요. 딱 하나. 근데 그거를 해지총이 아직도 살려놓고 제가 이론 시간에 계속 녹인 게 경제 쪽의 선지가 계한기에는 별로 없었거든요. 그래서 나온다면 이 부분 말고 낼 만한 게 없으니까 10년이 넘은 선지만 그래도 살려놨던 거거든요. 그거를. 네. 그러니까 이제 이번 나왔으니까 두 번이 된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양을 이게 줄이면은 뭔가 편하지만 실제 실전에서는 조금만 높여도 바로 이제 거기서 이제 성적 차이가 확 나는 거거든요. 그죠? 자, 아무튼 그래서 이제 오늘이 이제 D-46인데 그 지나간 시험에 대한 이거 감정은 좀 빨리 잊으셨으면 좋겠고 감정은 좀 잊으셨으면 좋겠고요. 대신에 문제 내가 어느 부분 틀렸다 분석은 지금 빨리 하셔야 돼요. 푼 기억이 남아 있을 때. 그래서 우리가 그 D-30에서 문단속을 계속 이제 제가 이제 진도표 드리고 그다음에 진행을 하잖아요. 확실히 이렇게 하면 실전에서 되게 날카로운 상태로 문제를 풀 수 있거든요. 그럼 이번에 지방직도 마찬가지인데 그 국가직 보고 나서 나는 성적이 좋았다. 그럼 난 한국사 됐어 하고 내려놓으면은 그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. 그때부터. 이게 사실은 한 3일만 안 봐도 뭔가 맞나? 라는 생각이 의심이 조금씩 들어요. 그건 제가 그러거든요, 제가. 제가 한 3일만 강의 안 해도 얘기하면서 맞는데 뭔가 좀 불안해요.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뭐 한 달을 논다. 그다음에 다시 온다. 그럼 되게 불안할 거예요, 저도. 똑같이. 맨날 하는 사람도 그래요. 그래서 제가 수업을 매일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매일 하는 건데 날카로움을 좀 유지하려고. 근데 여러분도 똑같거든요. 내가 점수가 고득점을 맞았다라고 하는데 그걸 갑자기 이제 난 맞았으니까 한국사는 됐고 그러면 그 순간 떨어지기 시작한다고요. 그 순간. 그래서 항상 뭐냐면 지방직 시험이 잡혔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 시험의 모든 일정을 맞춰드려야 되거든요. 시험이 기준이니까. 그래서 시험 기준으로 30일을 또 빼놓는 거죠. 그럼 이 기간은 뭐 하는 거예요? 문단속하는 기간이에요. 그래서 이 기간을 빼놓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앞에 지금 오늘이 D-10 46이니까 16일이 남았죠. 그럼 이 기간 동안에 뭘 하냐? 문제 이번에 풀면서 나의 약점이 드러났잖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외워야 돼요. 이 부분을. 그게 한국사 어느 특정 파트일 수도 있고 한국사는 괜찮았다라는 분들은 그럼 다른 과목일 수도 있고 그 기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이 기간에 좀 해주세요. 그래서 그걸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동안 또 이제 문단속으로 또 진행을 해야죠. 그렇죠. 요거 꼭 해야 됩니다. 시험 대비로. 이거 안 하면 날카로움이 떨어져요. 그죠? 그래서 30일 빼놓고 지금 남아있는 16일간의 기간 동안에는 내가 이번 시험에서 부족했던 부분 한국사면 한국사 그중에 뭐 특정 파트면 특정 파트 아니면 한국사가 아니라 뭐 국어였다 또는 뭐 행정학이었다 법이었다 그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좀 몰아서 보시라고요. 그 부분들을 이걸 안 하고 또 회독을 들어가면 부족했던 데는 또 부족해져요. 왜냐면 시간에 쫓기니까 또 급하니까 또 대충 봤던 때는 또 대충 보고 그렇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16일 동안에는 그거를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속 해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지방직 잘 보실 거라고 믿어요. 네 그렇게